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이 시간에는 후원자에 대한 몇 가지 소소한 질문들을 쫙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쭉 적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성 간의 후원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성 간의 후원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많은 그룹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많은 그룹들에서는 가급적 이제 동성 간의 후원을 이제 제한해요. 동성 간의 후원하는 거를. 왜냐면 그 이제 우리가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망가진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동반의존 문제나 아니면 이제 어떤 로맨틱의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생기는 게 사실 이제 문제들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불필요한 감정에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급적 동성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동성 간에서 아무래도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있어요. 이제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 이제 본인의 어떤 치부들에 대해서 남성들에게 나누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남자들도 이제 그런 어떤 치부들에 대해서 어떤 여자들에게 나누는 게 좀 이제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 간의 후원을 이제 아무래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모임 안에서는 그러니까 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평일 모임 안에서 큰 그룹들 안에서는 다 동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이제 이성은 이성끼리 알아서 다 이제 다 후원 관계를 맺지만 요렇게 이제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작은 그룹들 뭐 5명, 10명 이런 그룹들 안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결혼도 했고 또 결혼했다는 사실도 알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후원 관계들을 많이 맺어왔고 또 뭐 지금도 이제 이제 아내도 알고 이제 친하게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룹이 크고 또 한 경우에는 이제 이성 간의 관계는 이성끼리 저 동성끼리 하는 거를 제한하고 그리고 그룹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전망들을 좀 두고서 이성 간의 후원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후원자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후원자를 구하는 방식은 보통 이제 이제 제가 후원을 구했던 방식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첫 번째 후원자는 제가 이제 알고 있던 이제 분에게 알코올 중독자 분에게 저희 이제 후원자를 좀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에게 후원자를 연결해 줬어요. 이제 그렇게 구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의 후원자들은 제가 이제 모임 생활을 하면서 모임 안에서 구했습니다. 모임 안에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제가 다니는 홈그룹 안에서 대부분 구했어요. 그래서 후원 그룹에서 구했고 나중 돼서는 다른 그룹들을 다니면서 이제 후원자를 이제 제가 요청을 했죠. 요청을 했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좀 좋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후원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어떻게 구하냐는 것은 소개를 받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본인이 요청하는 거다. 그리고 모임 안에서 보통 후원을 많이 요청하더라 라는 것을 좀 얘기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성공적이었던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제가 보고서 선택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다 똑같은 후원자인 줄 알았는데 저랑 맞는 사람이 있고 또 프로그램을 또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중하게 잘 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후원자를 바꿀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후원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후원자가 이제 나는 이제 후원을 그만 받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후원을 그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후원자도 이제 종종 상황이 이제 안 되면 또 피후원자에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는 피후원자가 언제라도 스탑하고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호주의 후원자를 할 때 6개월 정도 후원을 맺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절제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되게 관계도 이제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서 이제 후원을 관계를 끊었죠. 왜냐면 제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후원을 끊었고, 이제 그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다른 후원자에게 후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잘 안 하니까 그분이 메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후원을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도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후원을 멈추려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거는 피후원자가 후원자에게 나는 이제 후원을 그만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부담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처럼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막 해라 마라 막 이런 게 아니라, 후원자는 분명히 가이드를 제시하지만 이제 피후원을 받다가 이제 멈추거나 좀 후원자를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피후원자가 후원자에게 이제 나는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얼마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피후원자와 후원자에게 연락이 없으면 그거는 자발적으로 피후원자와 후원자를 해고한 거로 여긴다. 뭐 이런 문헌에 그렇게 나와져 있는 책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후원자랑 무엇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 각자의 후원자가 이제 후원자는 뭐냐면 12단계를 밟은 사람이에요. 또 후원자를 12단계를 돕는 사람이 후원자거든요. 그럼 후원자랑 뭘 하냐면 12단계를 밟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다 각각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단계를 설명하고서 이제 뭐 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과제부터 막 내가지고 그냥 미리 그냥 12단계 뭔진 모르지만 그 12단계 원리가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12단계를 후원자가 밟았던 방식으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호주의 후원자랑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막 문자 보내고 뭐 커뮤니티 안에서 막 뭐 감사 목록 같은 거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빡시게 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한 그 세네 번째 후원자인가요? 그때 후원자는 이제 두 번째랑 그 여덟 번째 사이의 후원자들하고는 좀 이제 그 뭐 책 읽고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것들 같이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후원자랑 뭘 하냐, 12단계를 후원자가 제안하는 가이드하는 방식으로 12단계를 밟는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후원 방식에 매뉴얼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매뉴얼 없습니다. 매뉴얼 없고요. 그 후원자가 자신이 배운 스타일, 또 자신이 좀 편한 스타일, 또 자신에게 효과가 있었던, 자기가 도운 사람의 효과가 있었던 방식을 나름대로의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돕는 거죠. 그래서 후원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후원받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그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프로그램이 강력하지 않은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원 방식에 그 매뉴얼이 있다 라는 거는 아니고, 후원 방식은 후원자 각자의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따라간다 라는 겁니다. 정해진 매뉴얼은 없고 각자 후원자마다 다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언제까지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12단계를 마칠 때까지 하는데, 이제 이것도 후원자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번 하고 어떤 사람은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세 번 하는데, 이제 그 12단계를 한번 밟고 그리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돼요. 그러면서 계속 후원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교제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뭐 쭉 가는 거죠. 뭐 후원자, 피후원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근데 이제 내가 좀 이 효과가 없다, 아니면 내가 좀 아니다, 좀 다른 사람에게 후원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본인이 후원 관계를 이제 끊는 경우들이 있죠. 언제까지는 하나요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전적으로 따라야 되나요? 라는 건데, 후원자에게 전적으로 따라야 되나요? 라는 것에서는 후원자 이제 가이드 하는 건데, 그 후원자를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빡센 후원자 한 명이 저에게 이제 빡세게 이제 인도했을 때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저한테 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다 원래 그렇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당신을 선택했고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건 당신의 그 후원 방식도 선택한 거다. 프로그램도 선택한 거다. 프로그램 방식도 선택한 거다. 그러니 너무 위축되지 말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적으로 따르면서 가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전적으로 따르되 상의할 수는 있어요. 상의 뭐 이런 방식은 좀 그렇다. 너무 빡세다. 뭐 아니면 뭐 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상의는 좀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웬만하면 이제 따르는 게 좋다라는 거죠. 9번째는 한 명이어야 하나요? 후원자를 한 명이어야 되냐라는 게 있는데 그 후원에 대한 매뉴얼이 있거든요. 아까 책이 있었는데 그 후원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 후원에 그래서 꼭 한 명이 필요는 없어요. 한 명이 필요는 없고 한 두 명 뭐 이렇게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동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자를 예를 들어 두 명을 세웠을 때 내가 그 A라는 후원자의 말을 지식을 그 두 명을 세운 이유가 A라는 후원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을 때 B를 듣고 B라는 사람의 후원자의 얘기를 듣기 싫을 때 A를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후원자를 선택하는 기 위해서 여러 명의 후원자를 두는 거는 그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좋죠. 내가 A라는 지혜의 후원자도 구하고 또 B라는 지혜의 후원자의 지혜도 구해서 이제 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더 풍성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게 거기 위해서는 이제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명의 후원자들을 이렇게 가질 때는 한 명을 메인으로 정하고 한 명을 서브로 정해서 메인을 따라가되 좀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는 걸 서브랑 이렇게 상의하면서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후원자를 3명이나 둔다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그거는 너무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 후원을 이렇게 사람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를 메인의 후원자로 이렇게 두라고 하고 서브 후원자를 두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후원자의 관계에서 마음이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때로는 뭐 숙제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후원 마음이 어려운 게 있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후원자에겐 참 물어보기 좀 애매모호한 것들은 또 서브 후원자랑 같이 상의하면서 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다른 문제를 가진 후원자도 괜찮나요? 원칙적으로 원칙이라는 거 없죠 사실. 근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이제 같은 문제를 가진 후원자가 제일 효과적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좀 적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잘 아는 사람이 적거나 아니면 또 서로에게 열린 마음과 열망만 있다면 저는 다른 문제를 가진 후원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1번째, 나랑 성격이 맞아야 하는가요? 요거는 이제 그 후원에 관한 책자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이거는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그러니까 우리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효과가 우리 삶이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때로는 나랑 정말 쿵짝이 잘 맞아서 너무 서로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또 진지하고 서로 이렇게 잘 맞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그래서 서로 맞아서 이제 서로 시너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서로 성격이 너무 맞아가지고 너무 똑같아서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갈등도 빚지만 오히려 그게 서로에게 자극이 돼서 후원 관계를 잘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1번에 대한 답은 서로 성격이 맞으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다. 상황마다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2번에서 후원자가 너무 바쁘면요 있는데 저도 이제 바쁜 후원자랑 좀 지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주 후원자가 좀 바빴고 또 한국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 후원자가 좀 바빴거든요. 근데 바쁘면 좀 후원 관계를 맺기가 좀 어려워요. 좀 이걸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자꾸 딜레이가 된다. 그리고 뭐 이러거나 아니면 가끔 뭐 이제 연락도 이제 급하게 나눠야 될 때 이제 뭐 세워라 내워라 막 한 달씩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요거는 후원 관계를 맺기에 굉장히 조건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근데 후원자가 너무 바쁘기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의 여유와 마음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번째, 여러 명이 같이 후원받는 거 가능하나요? 라 그랬는데, 여러 명 후원받는 거 가능하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저를 후원했던 첫 번째 후원자는 여러 명, 막 몇십 명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몇십 명을 후원하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제 한 두 번째 후원자가 이제 짜장면집 배달원이었는데, 이제 그분도 여러 명이었어요, 후원자가. 그래서 막 저랑 같이 이제 후원 받는 사람도 같이 막 밥도 먹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9번째 후원자, 8번째 후원자도 피후원자의 그분은 일정량의 수를 늘 유지했어요. 예를 들어 5명 뭐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걸 계속 유지했어요. 그래서 피후원자를 그분은 막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광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후원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명의 후원자를 줬었죠. 그리고 마지막 후원자도 제가 할 때 5명인가 같이 이제 스터디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한 3명 정도, 4명 정도는 떨어져 나가고, 2명 남아서 이제 2명에서 같이 후원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13번, 여러 명이 같이 후원받는 건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예. 14번째, 거리가 멀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제 거리가 멀어도 되는 거에 있어서는 일단 얼굴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얼굴을 보는 게, 오프라인에서 후원 관계를 맺을 때 얼굴을 보고, 땡스 포 쉐어링에서도 이제 얼굴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저는 이제 모임에서 얼굴을 뵙거든요. 같은 모임을 꼭 하나씩은 나가고, 거기서 같이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리가 먼 경우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거제도, 뭐 부산, 뭐 해외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로 했던 경우는 이제 8번째 후원자는 이제 전화로 했고, 또 제 후원자, 그때 후원자도 이제 다 온라인으로 해서 호주 분이었는데 이제 미국 분하고 이제 미국 분인가 할 때가 누군가하고 후원 관계를 이제 맺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거리가 멀어도 이제 거리가 멀어도 되냐보다는 얼굴을 꼭 보는 게 효과적이지만, 거리가 멀어서 얼굴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후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후원자에 대한 소소한 질문들 나눴는데요. 예, 이런 것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꼭 이걸 기억할 필요 있어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이제 각 다르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회복의 열매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